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사상구에는 두 분의 후보가 출마를 하셨어요. 1번 배재정 후보, 2번 김대식 후보 이렇게 두 분이 출마를 하셨는데요. 어, 이번에도 뭐 이 두 분도 이제 공약들을 다양하게 사상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 오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셨을 텐데요. 두 분 공약 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뭐 전체적인 총평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총평이 거의 이제 타구랑 이제 타 이제 지역이랑 거의 비슷한데 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약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사상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장이 더 많아요, 집보다. 사상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타 지역에 계신 서울이나 이런 분들도 사상하면 공단 네, 예전에 그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상공단이 부산 그 산업화에 진짜 효자예요, 효자. 맞습니다. 예, 네, 핵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그쪽이 가보면 여기도 예전만 못하죠. 아직도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쪽에는 이제 철강 쪽에 하고 자동차하고 네, 선박 부품들을 네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쇠 냄새가 많이 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하천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다른데 하천도 가면 이제 색깔도 좀 다르고 네, 좀, 학장천, 예, 학장천 예, 천이 세 개예요. 네네, 근데 삼락천, 뭐, 근데 거기를 우리 집에서 삼락천이 가까워요. 네, 학장천이 가까워요. 네네, 근데 내가 물론 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삼락공원. 예, 거기가 낙동강 쪽으로 낙동강, 가면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그 앞을 걸으시거든요. 네네, 시간이 없으니까 운동 삼아.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냄새가 나고 옥수 냄새가 나면 근데 예전보다 그게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4년 전, 8년 전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그래서 공약들이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네, 많이 달라졌는데 주민들 얘기는 이제 예전보다 활성화가 덜 돼서 그래서 음, 이게 좋아진 거냐. 환경 네,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설들도 좀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뭐 스포츠 센터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뭐 들어온다는 것도 있고 네, 행정 뭐 그런 것도 들어오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게 달라져서 그거에 맞춰서 정책도 달라지긴 했는데 네, 큰 부분이 흐트러지질 않아서 그래서 네, 사상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러면 사상이 주민들한테 살 때 살기 좋은 지역, 교육, 문화가 있는 지역, 아마 지금 사상의 그 후보자분들은 나중에 이런 지역을 만들고 싶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요 하는 주민들이 더 많은 거죠. 네. 앞으로 4년 안에 그걸 바꿔야 네. 되는데, 저도 사상 이러면 저는 사상 지역 그 서부상권에서 제가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사상이라고 하면 사상에 이제 대학이 하나 있어요. 큰 이제 음, 신라대학이라는 대학이 하나 있고 또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그 사상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추억도 있고 또 삼락공원에 그 지금 한창 벚꽃이 예쁘게 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환경과 공단과 이런 교육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상이 우리가 공단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살펴보면 다양한 이런 그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고 뭔가 배울거리도 있는 뭐 그런 그 어떤 지역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어, 어, 그 조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어떤 궤동 지역의 그 맞아요. 네, 예전에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다 청산이 네, 지금 뭐 됐는데, 시민사회단체, 예, 예. 여성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뭐 이런 그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가지고 그 부분들 많이 개선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사상구에서는 좀 다양한 그런 자원들도 있지만 또 풀어야 될 숙제도 있는 그런 지역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사상은 어떤 지역에 아까 공장을 하셨다 네, 그랬는데 공장을 해서 내가 돈을 벌면 거기서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자였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은 되게 빈곤했죠.
네. 그럼 빈곤한 분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돈을 좀 기술이 있어서 아니면 자본이 있어서 돈을 버신 분들도 있고 부유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두 층이 같이 상존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이제 외국과 경쟁에서 많이 이제 뒤지다 보니까 저희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그 공장을 일주일 내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문 오면 하겠다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활성화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제 그 스마트나 IT나 이런 쪽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그 공단이 유치가 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옆에 있는 주변 환경들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주변 환경들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근데 함께 이제 가야 그런데 바뀌어야 되는데 나 혼자만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는 분이 네. 사상공단에 그 어떤 임대가 있으니까 들어가라. 그랬더니 못 들어간다. 물론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면 임대료도 비싸고 음.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 철강이나 이런 쪽을 만드시는 기계나 이런 제작하시는 제조. 분들인데 네. 우리한테 필요한 분은 그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근데 바꾸긴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문화 교육이 어울려지고 그리고 삶이 조금 이제 환경도 좋아지니까 삶도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 지금 이 공약집을 보면 첫 번째 교육, 네. 그다음에 이 지역에 어린이들이 많은가 하는 그 보육. 네, 이쪽 얘기를 교육과 보육. 네. 두 후보가 이런 얘기를 많이 공통적으로 하고 해놨어요. 있죠. 그리고 한 분 후보는 우리나라 출생률까지 올리겠다 네. 이런 얘기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나머지 여건들을 같이 다 이렇게 한번 좀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상에서 교육과 보육을 좀 중요한 그런 교육 이슈를 중요한 순위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사상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 이 부분들을 또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유사한 공약이지만 좀 차별성도 있어 보이나요? 크게 차별성을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딱 차별성입니다 하고 있는 부분은 네.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후보님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공약들을 모든 복지, 생활, 문화, 교육 이런 부분을 다 하겠다는 후보가 네, 있고 보편적으로 그 중에서 이렇게 나는 두루뭉술하게. 임기 내에 이것만 할 거야 예, 하고 딱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전체 이 지역의 이슈에서 큰 이슈에서 내가 이거는 이렇게 바꿀 거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들을 뭐 저출생, 고령화 네.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이런 쪽으로 아니면 경제가 지금 저성장으로 가는 부분을 바꾸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 지역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국가 전체지.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두 분의 큰 차이점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좀 강조하는 공약들을 보면 네. 내가 이제 후보자로서 굉장히 안정된 후보다. 네. 좀 확인이 되는 후보고 내가 이렇게 되면은 나는 믿을 만한 분이다 네. 얘기를 하는데 그랬으면 이거 저희가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공약집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공약이 우리가 이제 검증을 했을 때 야 이분 정말 이 공약 확실히 이행하겠네요. 요거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해내겠구나. 그리고 요거는 맞아. 요런 데서 재원을 따오면 돼. 이 기간 내 충분하지. 여건도 돼. 그래야 좋은데 그렇죠. 이게 좀 아쉽죠. 그렇죠. 그런 공약이 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부터 했던 거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글을 쓴 것 같은. 예전에 공약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걸 다 못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안 됐어. 해보겠습니다. 네. 타 지역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후보자분들이 이 공약을 내놨는데 이제 하나죠. 하지 못할 거로 공약을 내놨거나
열심히 안 해서 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죠. 아쉽습니다. 저도 어제 그 집으로 배달된 공보를 쭉 봤습니다. 후보자분들 거를 이제 꼼꼼하게 봤는데, 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든 구체적인 내용,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 내겠다. 내가 요것만큼은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죠? 하나만큼은 꼭 해결해 내겠다. 라고 신뢰 있게 근거를 제시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제가 투표해야 되는 지역구에서 어느 분을 선택할지 좀 갈등이 생기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좀 매니페스토 방식으로 공약을 제안해주면 저는 그게 1번이든 2번이든 저는 그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매니페스토 방식을 다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러실 수 지금 있겠습니다. 시민 패널단 단장님이시죠. 네네. 그래서 역할이 큽니다. 네.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실제 이 후보님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우리 동에다가 뭐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준대, 이런 공약을 내는 후보자를 선택할 게 아니고 그런 그 노인 정책들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리고 전체 우리 그 뭐 출생률과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우리 국가의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해답을 내어놓는 분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도 조금 더 좀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어깨가 좀 무거워지시죠. 아유, 대표님이야말로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까지 사상에 대해서 사상구 두 분 그 출마하신 후보자님들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